사랑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문화다양촌 무지개 라디오, 오늘 무지개 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지작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곳 문화다양촌 무지개 수다방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화사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밝은 분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네, 압니다. 네, 민경 씨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삼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3이라고요? 네, 고3입니다. 야, 요새 젊은 청춘 여자분들은 너무 이쁘시네요. 요새 총각들도 되게 멋지고 키 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선남 선녀들이 좀 더 빠른 이른 나이에 완성이 되는 것 같군요. 아이고, 저 서러울 때는 끔찍했거든요. 예뻐요. 제가요. 예뻐요. 고맙습니다. 30년생의 예쁘다는 소리 처음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 그지없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웃는 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모르지 설레는 것 같아. 어쩌지? 진행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진행이 뭐였더라? 네. 네, 사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시던 추하영님이 잠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하루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방송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 김민경 양과 인연이 닿아서 오늘 한번 방송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긴장되진 않으시죠? 약간 긴장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려서 열심히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너무 잘하는데. 아령님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것 같은. 아닙니다. 아령씨 보고 계시겠지만 제 사랑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그러지 자리 않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 제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모두 다 저희가 퇴출시키고 저 혼자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민경 씨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방송 같은 건 많이 참여해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네네. 라디오 방송을 좀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라니. 부럽다. 오늘 마냥 부럽게 쳐다볼 것 같아. 어떡하죠? 그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요.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군대를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끔찍했던 고3 생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는 싶은데 좀 어려운 마음이네. 어떠해요? 요새 고3, 고2 젊은 친구들은 어떤 게 주로 관심사인가요? 제가 그 주변 친구들과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왜 친구가 많이 잠깐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친구가 많이 없는 거 아니야? 적습니다. 친구가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훑지 말고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친구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살 차이면 오빠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10살 차이인가요? 그래요. 아빠인가요? 10살 차이인가요? 그러면 오빠 이 정도로 오빠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예, 그냥 오아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다양촌 무지개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오늘 김민경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헤드라인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무지개 친구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친구들 시간에는 바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무지개 다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다른 수행단체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 수행 사업과 그리고 우리 수행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경남 점자 정보도서관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다방 승률 시간에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와 함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손님은 바로 경륜 선수에서 대학 교수님 그리고 멘탈 트레이너까지 경남의 스포츠를 선도하고 계시는 박광진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 경륜과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경륜 선수들의 뒷이야기, 그리고 경남의 스포츠 문화,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지개 수다방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정글TV가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무지개 친구들 시간인데요. 경남에서 무지개다리 수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수행단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민경 씨, 혹시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수행단체의 하나인 경남 점자 정보도서관을 연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혹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윤근 과장님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으시죠, 그죠? 네네. 올해에도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네. 들려오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가볍게 인터뷰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네. 네네, 그럼 짧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그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그 문자 해석의 장애와 단독 보행의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네네. 그 저희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중 문자 해석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복지 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귀로 듣는 녹음도서 그리고 송고트를 넣은 점자도서를 이제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많이 빌려보시고요. 네네. 그 외에는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들으시고요. 네, 많은 책들을 빌려 가실 텐데요. 네네. 가장 인기가 있는 책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제일 인기 있는 종류의 도서는 국내 소설류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 한의학이나 뭐 침술 관련 또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말 귀중한 곳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서도 역시 그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네. 올해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올해도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역의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이 20회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 수업 중에 문해 창작 교실을 같이 네. 운영을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직접 자기만의 이제 내면의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그 리액션은 어떠신가요?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음원으로 발매할 예정이라서 지금 지역의 작곡가들하고 같이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끝으로 경남에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문화 다양성을 가지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했는데 무지개 다리 사업 덕분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일단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이 승승장구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원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지개 친구들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짱걸TV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다양성을 지닌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바로 수다방 손님 시간입니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시고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바로 경륜 선수 출신이시자 마산대학교 견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현재 PKJ 스포츠심리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신 박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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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래에 만나 뵀던 뭐랄까 저보다 형님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미소 한번 카메라 한번 쏴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운동선수분 만나보시니까 우리 민경 씨도 한번 교수님께 제가-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네. 기장님 살 좀 빼실 수 있게 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교수님. 자기 의지가 중요한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아, 교수님 저를 한번 구해주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 언제든지. 예, 예. 아, 화이팅! 좋습니다. 제가 희망을 갖는 오늘 희망적인 방송이 될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 경륜과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아, 먼저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단이나 청중들 앞에 많이 서보신 경험이 있어서 긴장 같은 거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기분 어떠세요, 혹시? 뭐 처음에는 원래 다 긴장이 되는 건 뭐 사실인데 네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네네.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상에서 긴장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제가 아. 트레이닝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 원래는 떨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자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의 자기 관리적인 모습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그 편안한 질문이 긴장하시나 않으세요? 뭐 이런 질문도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오히려 그런 질문 하나가 오히려 나의 파이팅을 다지게 해주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네. 오늘 민경 씨도 좀 처음이라서 예.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이 긴장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쭉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일대일 따라서 갔으면 좋겠네요.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네. 자전거와 그리고 운동과 인연이 되게 된 계기가 언제셨나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네. 2001년 1월 1일 새벽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대학교 이제 체육관에 네. 운동을 하러 간 날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2000년도 10월 달에 창원에 경륜장이 생겼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 이제 과 선배가 이제 심판으로 계셨는데 네네. 제 과 동기한테 이제 경륜 선수가 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선뜻 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선뜻 뭐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나도 사실 두렵다. 뭐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안 탔는데 뭐 어떻게 바로 프로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경륜장이 처음 생길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예. 원점에 경륜장을.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딱 하고 결정을 내렸죠. 해도 되겠다.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시고 예, 나서 예. 결정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경륜 훈련에 합격해서 1년 동안 교육받고 그래서 선수가 됐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첫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아, 그 눈 오는 날이 잊지 못하시겠네요. 예, 그때 이제 그때는 뭐 학생이니까 돈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이제 1,300원짜리 아침을 먹고 또 운동하고 네네. 또 1,300원짜리 점심을 먹고 그렇게 아. 운동을 했습니다. 예. 운동선수 이야기도 정말 대단한데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륜 선수들의 일상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유망주에서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갈 때는 그나마 조금 들어가기 쉬웠어요. 음. 모집 인원이 그때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뭐 18명 뽑아가지고 10개월 동안 훈련하는 과정에서 또 3명을 또 탈락시켜요. 그러니까 치열하군요. 최종적으로는 15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가대표들만 거의 그렇네요. 예, 경륜 선수 되는 거죠. 음. 제가 이제 훈련에 있을 때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냐면 네네. 장거리 훈련을 나가요. 보통 자전거를 타면 장거리 나가면 한 3시간 정도 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완전히 힘들어 가지고 탈진 상태인데 그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나가는 트럭이 자전거를 차라리 받아주면 받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극단적인- 생각인데 그만큼 힘이 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뭐 또 제 동기들 중에는 하는 말이 또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네. 자전거 세워놓고 모르는 집에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또 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예. 일도 있습니까? 예, 예. 자전거가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거의 뭐 소위 저희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람한테 단내가 날 정도로 네, 예.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매일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역류 신물이 예, 올라올 예. 정도로 그렇게 훈련 안 하면 훈련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창원에는 이제 경륜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길 찾는데 경기장이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걸 제가 기억에 났습니다. 네. 굉장히 가파른 그 경기장이 아,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배팅을 하신 거 아니죠? 예,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도 예. 그때 크게 한번 크게 탕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경험이 좀 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륜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잘 예. 모르실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시합하는 경륜장은 네네. 그러니까 벨로드롬이라고 하거든요. 벨로돔. 예, 벨로드롬. 음.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피스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보통 창원에는 333m 트랙입니다. 그리고 코너의 경사는 약 35도 정도 되는데 35도요. 저희가 거기에 경사에 서가지고 있다면 미끄러질 정도로 급합니다, 경사가. 이게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경사가 예, 예. 35도로 된 그 경기장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직접 눈으로 보시면 거의 뭐 절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무서워서 네네. 경사는 못 올라가. 그래서 며칠 자전거 타고 이제 과감하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이팅! 아니 민경 씨로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아, 저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운동신경이랑 이제 아예 담을 쌓았기 때문에.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 100m 18초인가 20몇 초인가 달립니다. 교수님을 믿으세요. 교수님이 저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에베레스트도 자전거로 보내주실 분이에요. 좀 위험한가? 직접 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저는 그냥 여기 동네 야산 정도는 제 자전거 보내주시면 가서. 근데 여성분이 자전거 타시면 좀 멋있습니다. 유니폼 맞아요. 딱 차려 입고 여성분이 타시면 왠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경 씨도 잘 어울. 교수님 이거 갑작스럽게 드리는 건데 네. 그 남자분들 왜 그렇게 그 단단하고 쫄쫄한 바지를 입는 겁니까? 뭐 원래는 이제 과학적으로 바람의 저항을 줄인다는 차원인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자전거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 바지 입었다가 체인에 옷이 아하, 말려가지고 다치는 그렇지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쫄쫄이. 거죠. 맞습니다.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취향대로 입으시는 거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이건 뭐 가볍게 한 번의 이야기였고요. 그 경기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볼까요? 네. 그 경륜장에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종목이라든가 선수들은 이제 어떤 종목에 어떤 리그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사이클 종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원래 경륜이라는 종목이 사이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올림픽에도 경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경륜은 뭐냐? 경륜을 이제 사이클 종목 중에 경륜을 갬블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걸 사업화 시킨 거죠.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군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경륜이 생긴 그 이제 이유 원인은 뭐냐면 패망하고 네네네. 국민들의 어떤 뭐 사기 진작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을 또 거두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세금. 세금 좋죠. 그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을 하고 나서 네네. 잠실에 이제 벨로드롬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하면 예, 좀 더 네, 사회적인 가치를 좀 할까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경륜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되었구나. 사회 수익, 사회 환원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경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경륜 선수를 하시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운동 선수라면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는 뭐 은퇴하기 전까지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한때 잘 탈 때는 최고 상위 등급에서 탔거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중간 등급에서 최고 상위 등급 올라갈 때 저희가 이제 시합을 6번을 1, 2등 안에 들어야지 위에 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6번째 시합에서 제가 게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제일 한 바퀴 남겨놓고 제일 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제가 그러니까 백코너에서 저치기라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최고 스피드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앞에 6명을 다 제끼고 1등으로 꼬링해서 이야. 최고 위에 등을 올라갔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 예.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페달을 밟으셨던 것 같으세요? 맨 뒤에 있었었잖아요. 이때 또 제가 이제 또 전공이 나오네. 스포츠 심리에서는 네네. 그런 경우에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무의식 속에서 게임을 해야지 네네. 최고 기량이 나와요. 역시. 예, 예.
아 저는 막 약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포츠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네.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 뭔가 클로징 이렇게 뭐 되면서. 아름다운 그녀라든가 예, 예, 뭐 이렇게 예. 뭐 코치님의 말씀이라든가 막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소위 아빠 일어나 뭐 이런 소리를 들리면서 예. 막 이렇게 쫙 치고 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고 아니면 자기 대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걸 너무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네네.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 시합 때도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그런 소행이 나오게 만드는 거. 네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교수님과 이야기하니까 뭔가 제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의지가 불타오르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자전거를 끌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경륜 선수들의 몸을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다부지더라고요. 멋있고 그래서 네. 그런 몸을 유지하는데 또 얼마나 혹독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후배 경륜 선수들에게 응원이라기보다는 조언 아. 같은 거를 네, 예. 그 질문을 만약 지작 씨가 하셨으면 제가 대답 안 할 뻔했습니다. 아 예, 저는 네. 참아야 됩니다. 민경 씨가 했기 때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선수들한테 저는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요 또 잘하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보다 낫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말고 이제 제가 일단 은퇴를 먼저 했으니까 은퇴 후의 진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준비를 해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운동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선수생활하는 중에 최고 전성기 때 자기 운동하고는 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열심히 파고들어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아 네. 교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후배분들이 아마 되게 감동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대답과는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아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박광진 교수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전거의 전문가를 한번 모셨으니까 자전거에 관한 여러 팁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전거를 처음 구매하거나 할 때 네. 특히 염두에 둬야 될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자전거 피팅입니다. 아 피팅. 예, 제가 이제 피팅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뭐 피팅을 제가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전거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오히려 관절이라든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운동에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도로에서 자전거 탈 때 항상 헬멧을 써라. 아 헬멧을 써라. 치명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헬멧. 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구매를 해야 될 물건이 이제 보통 헬멧인데요. 네. 다른 대부분들이 자전거를 뭐 세팅, 소위 튜닝을 한다고 하죠. 네, 예. 이런 거에만 좀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안전 부분에는 헬멧 하나 찼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도로에서 이제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을 많이 봐요. 네, 맞습니다.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위험하게 타요. 저는 이제 선생을 하면서 제 주위에 동료들이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봤고 예. 뭐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안 타요. 아, 차가 다니는 그렇군요. 도로에서는 안 타고 자전거 도로 아니면 가끔 인도로 이제 타는데 법적으로는 자전거는 차예요. 그래서 원래는 차도로 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창원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예. 그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50년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5년 혹은 5분 만에 위험한 상황을 닥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멘트면 공익 광고 한번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죄송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가까이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비자를 비롯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신경 쓰고 공영자전거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이나 이제 동호회 활동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나 네.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경륜 은퇴하고 경륜에서는 1년 동안 선두 유도라는 걸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 해요. 네. 그게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게 이제 은퇴 후를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선두 유도가 뭔지는 잘 모르시죠? 예, 저희도 정확히 뭐냐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경륜 경기가 지금 5바퀴를 돌고 게임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 3바퀴를 선두 유도원이 제일 앞에서 끌어줘요. 아. 나머지 2바퀴를 이제 시합을 하는 경기거든요. 오.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두 유도 제일 앞에서 3바퀴를 타주고 빠지는 역할을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격주 2주에 한 번씩 경륜장에 이제 가게 되는데 네네. 가면서 제가 이제 경륜은 이제 그만두고 자전거 탈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자전거를 제가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하면서 보면 이제 누비자 타시는 분들하고 많이 마주쳐요. 네네네. 그렇죠. 마주치고 그다음에 또 동호인들 분도 많이 마주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창원에 자전거 뭐 누비자도 잘 돼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네. 그다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 와이프가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마창대교 밑에 기산도 예, 맞습니다. 거기 자주 가거든요. 아. 혹시 거기서 뵌 거 아닙니까? 아, 모르겠어요. 커피 먹고 저 한 켠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저였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분을 뵌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혹시 모릅니다. 예, 예. 4년 보면- 전 아닌가? 예. 한 번은 잊기 힘든 민경 씨 혹시 그 마창대교 밑에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오. 거기 가면 이제 동호인들 예. 분들이 저녁 늦게도 자전거 막 타러 가요. 그러시군요. 제가 또 새벽에도 드라이브 많이 가는데 새벽에도 막 오더라고요. 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위험해요. 거기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예. 도로가 좁은데. 예. 예. 좀 위험할 건데 오히려 새벽이라서 편하게 가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창원에 참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돼 있고 네. 누비자도 잘 돼 있다.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경남에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한번 달렸다 하면 기분이 막 쎄지는 그런 그런 코스 있으신지. 일단 자전거 타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자전거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위험하면 저는 추천 안 해줍니다.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이제 주남 저수지 거기서 이제 부곡 가는 그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네. 공사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다가 그만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가 참 좋아요. 벚꽃이 필 때 되면 막 벚꽃길을 달리는 아. 그 기분. 예쁘겠다. 예, 예. 그리고 그 다리를 지날 때 보면 그 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가다 보면 밑에 이제 강도 한번 쳐다보고 뭐 거기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저 마산에 이제 수정 쪽으로 수정 쪽. 바다를 거기 뭐 아름다운 도로도 있더라고요. 저 수정이 아니고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또 있더라고요. 아, 저도 가는 길 그쪽 말씀하시죠? 예, 그쪽. 거기 이쁩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바다를 벗삼아서 혼자서 날리는 도 괜찮고 단체로 가도 괜찮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맞습니다. 예. 안전이죠. 아, 교수님의 안전. 멋지신 것 같아요. 코스는 추천해 주시지만 안전은 꼭 반드시 예. 지켜달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 얘기 또 한번 이제 슬슬 넘어가서 현재 교수님이란 이 타이틀도 있지만은 바로 이 PKJ 스포츠 심리 연구소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궁금한 게 바로 이건데요. 네. 어떠한 계기로 바로 이 경남에 네. 스포츠 심리 연구소를 설립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참 우리나라의 스포츠 심리가 자리 잡은 지가 약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짧네요.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요. 특히나 뭐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뭐 일본도 요즘 좀 네네. 앞서가는 추세고,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외국에서 뭐 유학을 했던 뭐 저희 스포츠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가 정착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개척자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멋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도전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도전을 왜 하느냐 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은 또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나중에 또 어떤 대가가 오더라고요. 항상 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남들이 다 간 길을 가는 거는 좀 어리석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됐고 특히나 제가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는 운동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에서는 역학을 학부 때는 했지만
대학원 올라오면서 제가 스포츠 심리로 전향을 해서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또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시죠. 스포츠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 운동선수 출신이 몇 명 없어요. 아. 거기에 또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굉장하시네요. 제가 그렇네요. 가감하게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한 거죠. 멋지신 것 같습니다. 현재 PKJ 스포츠 심리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알다시피 운동선수 상담하는 거죠. 심리 상담, 뭐 슬럼프 빠진 선수들 아니면 뭐 앞으로 뭐 긴장 조절이나 이제 경기력을 좀 높이고 싶은데 연습 때는 잘하는데 시합 때는 왜 안 될까? 그런 선수들을 이제 상담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파트가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거든요. 그런데 자격 제도는 있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자격증을 획득하고 어떤 또 수련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제가 이제 1급이기 때문에 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스포츠 심리가 뭐냐, 스포츠 심리 상담이 뭐냐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외부 특강을 제가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학교 운동부라든지 심지어는 뭐 최근에 어제는 입시 학원에서도 입시생들 뭐 긴장 조절이라든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좀 특강을 해줄 수 없냐라는 전화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이 심리연구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이 심리상담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데요. 네. 실제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 순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주로 이 선수들이 전문 엘리트 선수들의 슬럼프는 언제 오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은 극복해내시나요? 슬럼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슬럼프는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라 본다면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롭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좀 해주셨으면 제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답변은 조용히 입 다물고 야자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는데 역효과가 났었어요. 선생님들 많이 혼났었는데 근데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못 하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삶에 있어서 일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이 순간에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고 혹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지 분석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잠하면서 자면 될 거야. 혹은 그렇죠. 공부를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잡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째 보면은 저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슬럼프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하고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의 극적인 장면을 뭐 드라마틱하다, 뭐 인생이다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명언을 열심히 제조해 주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계속 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미소를 한번 쏴봐야 되는데 큰일이네. 계속해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스포츠 심리랑 그리고 일반 운동가들의 스포츠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출발점이 틀리니까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심리, 기술 훈련이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 심리 기술, 예를 들면 뭐 목표 설정, 주의 조절, 자신감, 그다음에 이완, 심상, 루틴, 자기 관리 뭐 이런 부분 어떤 심리 기술 훈련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뭐 자기 대화 혼잣말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 그다음 뭐 명상도 심리 한 파트거든요. 그렇군요. 명상, 그다음에 뭐 또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생활에서 하는 경우가 주로 보면은 이제 건강한 삶과 또 삶에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런데 막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운동이 워낙 힘드니까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 여기 제 여기 주위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의외의 사실인데요. 네, 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 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은 네. 부인은 절대 하지 않게 된다고.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사모님과 함께 같이 자전거 드라이빙이나 하이킹 같은 거는?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네. 실내에서 타는 로라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걸 와이프를 촬영을 해서 제가 카페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타이저 입히고. 다 이런다. 다들 자기가 잘하는 걸로 연애한다. 예. 타일즈 입히고. 예, 타이저 입히고.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때는 자전거 타는 게 참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멋지십니다. 아내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건 다른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현실은 가혹하니까요. 예,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제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 마음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당연히 멋진 몸을 갖고 싶어, 긍정적인 뭐 이런 걸 갖고 싶어, 운동을 하고 살도 빼고 싶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의지력이 대부분 이렇게 쉬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찾아서 핑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바쁘다, 뭐 일도 있다, 약속이 또 있다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저를 위해서라도 예. 한번 이 시민들이 운동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 네.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이란 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 돼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아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멘트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죠? 남들이 다 그거 하면 살 빠진다. 그거 하면 뭐 멋있어 보인다 해서 시작하면 100% 실패해요.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고 자기한테 적합한 운동으로 시작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운동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보다 유능성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해야지 하고 싶어지거든. 맞아요. 예. 좋아하는 게 첫째고 그걸 또 남보다 조금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 맞습니다.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이 전국에 계신 그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이 다 이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숨쉬기인데 뭐 이건 이건 좀 안 좋은가? 숨쉬기도 뭐 네네. 극대화 시키면 우리 교수님 너무 멋지시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시네. 숨쉬긴 못하겠다 이제. 그 얘기하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네. 몰입이란 게 있잖아요. 몰입. 네네네. 우리가 몰입이란 거는 자기가 진짜 좋아야지 몰입할 수 있죠. 어린애 그렇죠.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좀 몰입인데 네네.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몰입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자기 좋아해야 돼요. 맞습니다. 뭘 하든 몰입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박수 한번 다시 칠까요? 오늘 박강진 교수님과 함께 이 스포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철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나누게 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그 경남의 이런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또.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직접 또 해봤고 또 스포츠 학문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짧게 한다면 지금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학회지, 경남체육연구라는 학회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분석한 걸 투고를 하거든요. 네네. 투고에 분석을 해보면 경남 스포츠가 지금 보면 기초 종목, 육상, 수영이 매년 보면 약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적을 보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네. 기초 종목에서 너무 처지는 거예요. 의외의 점이 발견됐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자 종목이 또 취약해요. 그 부분에는 지원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좋은 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매년 하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제가 이제 스포츠 심리 학자잖아요. 그렇죠. 학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스포츠 과학이 이제 현장에 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스포츠 과학이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어요. 스포츠 과학이. 근데 아직까지 지방, 어쩌면 경남
이 지역이잖아요. 네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해오던 방식, 지도자나 음. 감독 코치가 네. 하라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답습하는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스포츠 과학, 스포츠 심리 상담 아니면 스포츠 뭐 역학, 뭐 동작 분석 같은 것도 조금 더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지 경남 스포츠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올림픽, 리우 올림픽에서도 그런 결과가 바로 눈에 보였죠. 일본, 영국 맞습니다. 예. 일본이 특히 그런 예. 면에서 많이 지원을 성장했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정 종목에만 그것도 뭐 양궁, 그다음 또 태권도 네. 이런 종목에만 집중적이잖아요. 다른 네, 종목에서는 그렇죠. 예선 뭐 육상 뭐 어땠습니까? 수영 그나마 박태환 선수. 아 맞습니다. 예. 육상이 제일 아쉽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포츠 과학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스포츠 같은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이제 구기 종목 관련해서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항상 그 구단이나 이런 팀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정신이나 멘탈을 관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태클을 심하게 당한 선수 같은 경우에 태클을 한번 당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되면 네. 그 다시 태클이 들어올 때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급격히 그 현장에서의 그 실력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희가 이제 경륜 시합을 하면 낙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낙차 제 한참 전성기 때는 1년 12달이면 한 달은 병원 신설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신 마취를 7번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 위험한 운동인데 그렇게 한번 다치고 나면 시합 그 다음에 이제 완치된 후에 시합을 나가면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과감하게 게임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고 난 뒤에 이 그냥 현실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그냥 물질적인 부분은 금세 수복을 하니까 그럼 회복이 된 줄 알지만 사실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나 이 경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는 친구도 한번 그 권투를 좀 했었는데 네. 한번 크게 그 맞아가지고 스파링 때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 스파링이나 경기에 나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선수 못 예, 봤습니다. 저도 네. 그런 거 많이 극복 봤거든요. 못 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어째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 계속 몸을 담그라고 하고 오면서 강압적인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경 씨는 어떠세요?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폭풍 속에만 혼자 몸을 던졌던 기억이 나진 않으세요? 아, 전 학교에서 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일단 제쳐두고 그 평소에 제가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좀 있어서 네. 그럴 때마다 좀 제 자신을 막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네.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경 씨가 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아,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은 이제 네. 유튜브에서 하는 네. 그 에어로빅 이런 거 좀 따라하고 요가 같은 거 좀 따라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저는 운동을 한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게 꼭 뭐 다이어트나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신 건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한테도 운동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일단 해봤지만 남자니까 네, 잠깐만 있어봐. 하체 강화 훈련. 하체 강화 훈련. 예. 아,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하체 강화. 뭐 평상시에 그냥 집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만 네. TV 보면서 그냥 시험시험 하셔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효과가 많이 나오나요? 예. 어머 부끄러워라.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저는 앞으로 건강에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오늘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지역에서 그래도 뜻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뜻있는 어떤 개인적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네. 모셔가지고 이런 아유. 인터뷰하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경륜을 은퇴한 입장에서 네. 저희 이제 후배들 경륜 선수들이 은퇴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멋있게 사는구나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스포츠 심리학을 하잖아요. 네네. 그 스포츠 심리도 그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또 지역에서 저를 불러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네, 오늘 문화다양촌 무지개 수다방 박광진 교수님과 함께 강철 멘탈, 건강한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건강한 운동과 함께 멋진 삶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많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무지개 수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무지개 수다방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민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첫 이런 출연인데 말하자면 제 첫 이제 데뷔 아닙니까? 첫 그래서 데뷔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뜻깊은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민경 씨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압니다. 앞으로 민경 씨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죠?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희도 민경 씨와 함께하는 코너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아 정말요? 네, 민경 씨만을 위한 코너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 제가 더 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 아, 그런가요? 더 할 말이 없죠. 불러주시면 그냥 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불러주시면 오케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멋진 기획과 멋진 제작을 저희가 항상 준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도 좋았어요. 아, 그거 끝내기 싫은데?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쩡글TV가 함께하는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은 역시 이야기입니다. 네, 문화다양성 라디오 시즌2 무지개 수다방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